수박을 집어 쓰려고 합니다. 이제 진짜 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은 면접 보는 날이고요. 면접 시간이 다 돼서 스카이프로 보거든요, 온라인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떨리네요. 5분 남았거든요. 이거 끝나고 학교에 가야 돼요. 조졌어요. 갑자기 생각 못했던 질문을 받았는데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조졌네. 마음을 비우고 있어야겠다. 여러분, 오늘은 11월 3일이고요. 드디어 학교에서 비자 관련된 메일이 왔습니다. 학생 비자를 받아야 돼가지고 대사관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랑 비용 내야 되는 거 이런 거 안내가 왔어요. 뭔가 좀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 서비스 피라고 이걸 내야 되는데 얘를 내고 영수증을 꼭 출력해서 가야 된대요. 대사관 갈 때도 필요하고 입국할 때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지금 비자 신청을 다 했는데요. 다 끝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건 신청서만 제출한 거고 인터뷰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거든요. 12월에 제가 무조건 인터뷰 가야 되는데 날짜가 거의 다 끝난 것 같다고 해가지고 지금 좀 걱정이네요. 이제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계좌 이체를 할 거거든요. 계좌 이체면은 지정 계좌로 이렇게 계좌번호가 여기 나오고 이 계좌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정해진 시간에만 입금을 하면은 이제 2시간 후부터 인터뷰 예약을 잡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계좌번호가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어가지고 꼭 이걸 기억을 잘 해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11월 7일이고요. 할 일을 좀 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메일이 왔거든요. 드디어 수강 신청 관련된 메일이 왔습니다. 이게 학생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메일 오는 순서가. 전 수강 신청 메일을 좀 나중에 받았는데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고 메일로 보내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수업 들을 수 있는 조건. 듣고 싶은 거 한 6개 정도 골라서 보내면 된대요. 꼭 4개 정도 수업은 들어야 되는데 5개 이상은 추천 안 한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6개 선택해서 보내라. 온라인 수업은 1개만 들을 수 있고요. 여기서 보고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여기 비자 사이트에 들어와 봤거든요. 근데 지금 날짜가 좀 풀렸어요. 앞에 제가 원래 23일밖에 없어 이날 예약을 해놨었는데 앞에 날짜가 몇 개 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재빨리 예약을 바꿨습니다. 굿! 여러분, 저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그 상대교에서 교환학생 서류 보내줬거든요. 비자 발급하는데 필요한 서류랑 그리고 입학 허가서가 학교로 와가지고 그걸 지금 찾아가려고 합니다. 좀 귀찮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찾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나가려고요. 지금 학교에 와서 이걸 받았어요. 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터뷰 볼 때 이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해서 받으러 왔습니다. 저 학교인데 교환학생 보험을 들어야 돼가지고 학교에 있는 걸 들려고 가서 물어보고 할 겁니다. 유학생 보험이 필요하거든요. 문이 잠겨 있어서 30분 뒤쯤에 다시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입 신청서를 먼저 받고 다음에 와서 이거를 쓰면 된대요. 좀 간단하네요. 이거를 저는 학교 안에 있는 유학원에서 받았고요. 이게 보니까 가입 신청서를 따로 작성을 해서 내야 되더라고요. 이거 작성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가서 제출하고 이런 거는 학교 안에 있는 데서 많이 하는 것 같고 가격도 찾아보니까 학교 안에가 그나마 좀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저는 학교 안에서 합니다. 그래도 하나 해결했네요. 이제 오늘 일정, 밖에서 일정은 끝이고 집에 갈 겁니다. 일단 보험은 다음 주에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지금 쓸 겁니다. 가입 신청서, 패키지 그 견적은 메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쓰면 돼요.
끝. 방학도 완료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이제 예방접종이랑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이런 거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적고 있습니다. 헬스 레코드를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요. 그냥 인적사항 같은 거 능력 같은 거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신경 쓸 게 좀 많네요. 여러분 저는 지금 병원에 가려고요. 예방접종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맞아야 되거든요. 헬스폼이라고 그 학교에 서류를 보내야 돼요. 가서 맞고 서류도 작성하고 받아와서 그거를 보내야 됩니다. 출발해볼게요. 이렇게 아기 수첩 들고 와서 맞았어요. 저는 수막구균 그거만 맞으면 돼서 하나만 맞았습니다. 메일 하나 받았거든요. 이게 하우징에 관련된 건데 기숙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는 학교는 기숙사가 2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조금 더 싼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로 신청해도 뭐 교환학생들은 다 뭐 어디 배정되는 기숙사가 있긴 한가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당탕탕 아침인데 오늘 드디어 비자 인터뷰가 있어서 대사관에 갑니다. 준비물을 다 챙겼고 이제 슬슬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뷰가 오늘 12시 45분인데 지금 10시 반이거든요. 근데 좀 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미리 가 있으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갑시다. 전자기기를 못 들고 들어가거든요. 카메라도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짐을 싹 물품 보관 같은 데 넣어놓고 가려고 다녀오겠습니다. 이따가 봬요. 시간 맞춰오라 하셔가지고 근처에 카페에 좀 가 있으려고요. 40분, 50분, 1시간 정도 남았어요. 근데 30분 전에 미리 다시 갈 겁니다. 다시 가봅시다. 한참 빨리 끝날 것 같긴 한데 가서 후루룩 보고 올게요. 별 질문 안 하겠죠? 교환학생 비자니까. 이제 완전 겨울이 다 됐네요. 춥다 추워. 갑자기 사람 줄 엄청 많아졌네? 보이세요? 약간 일찍 오기 잘했다. 줄이 엄청 생겼어요 지금. 아까 이렇게 없었는데. 싫어요? 다 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 많아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한 시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여기 교환학생 가는 거 맞는지 이 학교 가는 거 맞는지 확인하고 왜 여기 가는지 물어보고 그러다가 제 전공이 영화라고 하니까 페이블릿 무비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엄청 이렇게 하신 분이었어요. 인터뷰도 진짜 빨리 끝났고 정말 뭐 별거 안 물어보셨고 되게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약간 홀가분하네요. 이제 밖에 보내야 되는 서류 좀 보내고 비자만 기다리면 웬만한 건 다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춥다. 오늘 비자 인터뷰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수업료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페이패스라는 곳에서 납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납부를 할 거예요. 기한이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일부러 인터뷰 보고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해볼게요. 기숙사 신청도 같이 할 겁니다. 레지던스 프레퍼런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젠더 인클루시브 커뮤니티거든요. 이거는 기숙사 보증금 내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하는 김에 한 번에 다 합시다. 끝. 지금 밖에 나왔다가 제 비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자를 픽업을 하러 가야 됩니다. 인양로지스 강남 지점에 도착을 했다고 해서 찾으러 가야 돼요. 저는 제가 직접 픽업하는 걸로 신청했기 때문에 배송으로 받으면 조금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찾으러 갑니다. 그래도 무사히 잘 나왔네요. 걱정했던 것보다. 교환학생 비자는 잘 나온다고는 듣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또 비자 신청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찾았습니다. 금방이네요, 나오는데.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지금 해볼게요. 이렇게 여권에다가 붙여서 나오는 거라서. 보자. 오, 짠! 이렇게 비자 여권에 붙어서 나왔어요. 헐, 뭔가 신기. 이렇게 종이 딱 한 장 붙어오는 게. 아무튼 받았으니까 비자 끝! 학교에 내야 되는 헬스폼도 이미 제출을 메일로 했고요. 예방접종도 다 맞았고 기숙사 신청도 했고 보증금도 냈고 수업료도 냈고 이제 진짜 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 헉! 이걸 찍고 있는 시점이 12월 8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출국까지 2주도 안 남았어요. 근데 진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짐도 싸야 되고 체크리스트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차근차근 또 남은 것들 준비를 해봅시다. 출국할 때까지 알차게 할 일도 맞춰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 진짜 잘해야 돼요. 이제부터 진짜 정신 차려야 돼. 화이팅! 여러분 지금 아침 7시 반 다 돼가는 시간이거든요. 그 발리가 오고 있어요. 오늘은 출국 하루 전이고요. 딱 하루 전. 내일이 시간이면 전 공항에 있겠죠? 근데 지금 짐을 아직 하나도 안 쌌거든요. 짐을 좀 싸보려고 합니다. 오늘 종강하는 날이라서 학교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 바깥에서 볼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미리 싸놓고 나가려고요. 그렇게 미리도 아니지만. 지금 제가 챙겨야 되는 짐 체크리스트를 쭉 썼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캐리어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큰 가방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만들어두긴 했거든요.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이렇게 나누고 근데 이렇게 많거든요 지금. 이것도 좀 덜 적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먼저 챙길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지금 챙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종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친구들과의 만남을 끝내고 이제 집에 왔고요. 지금 11시 25분이거든요. 정확히 5시간 뒤에 갑니다. 근데 지금 짐을 아직 덜 쌌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겠지만 다 쌀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빨리 짐을 챙기고 아마 짐 다 챙기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빡세게 챙겨보겠습니다. 이따 나갈 때 봐요. 여러분 저 이제 공항으로 출발할 겁니다. 지금 5시고요. 얼른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미 잘했어. 이제 올게.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너무 추워요, 새벽이라서. 그새 눈이 왔나봐요. 일찍 도착했는데 미리미리 해놓고 좀 쉬려고요. 지금 제가 종강하자마자 바로 온 거라서 기절하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지금 이틀 내내 1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비행기에서 기절할 예정입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생각보다 좀 빨리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카운터가 아직 안 열려서. 카운터 열리면 짐 붙이고 비행기 시간까지는 좀 많이 남아가지고 여유가 좀 있네요. 보조 배터리 하나 샀습니다. 안 들고 와가지고 2만원이랑 10,000원이랑 고민하다가 그냥 너무 무거워서 10,000원짜리만 샀어요. 완전 기절할까. 이제 탑승 시작해서 타러 들어갑니다.
도착했습니다. 저 진짜 통잠 잤어요. 쿨쿨 잤어요. 너무 깨우네. 9시 40분. 짐들 다 찾고 나왔습니다. 짐 진짜 많네요. 이제 우버 잡아서 앞으로 가야죠. 짐이 많아서 큰 차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입국심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오늘은 리프트 불러가지고 숙소까지 갑니다. 우버보다는 리프트가 좀 더 싸거든요. 오늘 엄청 춥진 않네요. 날씨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숙소 가서 짐 정리를 좀 하고 장을 보러 갔다가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요 지금. 저 비행하는 내내 거의 안 먹었거든요. 완전 쌩쌩이야 덕분에. 체크인까지 시간이 좀 떠서 너무 빨리 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KFC 와서 여기서 대충 먹고 기다리려고요.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윙을 시켰어요. 24조각짜리. 이거 먹고 조금 쉬다가 체크인할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엄청 많네요, 양이. 여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거실 있고 수업 있고 이렇게 방이 2개거든요. 이 하나랑 이 안쪽에 1개. 깔끔하네요 생각보다. 진짜 오기까지 정말 한마였네요. 지금이 2시거든요. 도착은 9시쯤 했던 것 같은데 이미그레이션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기는 제가 쓸 방이고요. 이렇게 침대 있고 여기 안에 옷걸이, 옷장 있고요. 그리고 문 옆에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도 하나 있는데 그렇게 효율적인 구조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여기는 방에 화장실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짠! 이렇게 욕조도 있고 밖에도 화장실 한 개 있거든요. 지금 풀어봅시다. 슬리퍼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실내에서 신으려고. 라피쉬 웨더웨어. 이거 세라 언니가 저 미국 간다고 선물 줬거든요. 이거를 신으려면. 근데 진짜 이거 살까 말까 딱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짠!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잘 신겠습니다. 땡큐. 박스 스타킹을 신었는데도 발이며 다리며 땡땡 부어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샴푸는 엄청 많이 갖고 왔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보고 친구들이 샴폰 당근마켓 하러 가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래 쓰던 생리컵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버렸거든요. 오래 써가지고. 그걸 못 샀어요 이번에. 그래서 샴푸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많이 들고 왔는데 제가 콜라겐을 이렇게 잔뜩 챙겨왔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놨는데 너무 무거워서 다 못 갖고 올 것 같아가지고 1달 반 정도 먹을 수 있는 양만 갖고 왔고 나머지는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특히 여행 오면은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꼭 챙겨옵니다. 바이탈 뷰티 슈퍼 콜라겐. 이거 좀 큰 걸로 샀어요 이번에. 25ml짜리.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짧은 거 먹거든요. 20ml인가? 이번엔 이걸로 사왔습니다. 콜라겐은 그냥 실온에 보관해도 되는데 그냥 시원하게 먹으려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서 먹거든요. 이거 유산균도 다 챙겨왔거든요. 삶의 지상층템에 나왔던 라엘 제품. 얘도 3통 챙겨왔어요. 그리고 저는 유독 피곤하고 이러면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이거는 진류상균이거든요. 이런 거 꼭 챙겨 다녀야 돼요. 이거 사보자. 왜 너무 매울까봐? 그냥 먹을 걸 좀 사왔어요. 만만한 게 파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일 사왔습니다. 메론이랑 메누. 여기 양파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렇게 커요.
여러분, 전 지금 학교 과제 마무리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조금 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8시 반이에요, 저녁. 배는 딱히 안 고픈 것 같아서 저녁은 스킵하고 오늘은 일찍 씻고 자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일찍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정들을 쭉 보여드렸잖아요. 교환학생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해보니까 왜 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냥 냈다 과정만 너무 보여드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졸업이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번 학기 끝났잖아요. 내가 이제 복수 전공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내 기준에서 큰 거 2개 실습을 끝내고 복수 전공이랑 주전공 이렇게 2가지 채워야 되는 학점을 다 채웠습니다. 재수강해야 되는 게 딱 1개 남아있어가지고 그거만 들으면 졸업이에요, 진짜로. 그럼 제가 드디어 졸업한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졸업을 앞두니까 생각이 되게 많아지고, 사실 대학교 졸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오고 누구한테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막 엄청 큰 건 아니라서 나중에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그 학생이라는 신분이 나를 어느 정도는 증명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보고 왜 이렇게 빨리 졸업 안 하고 학교 왜 이렇게 오래 다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다녔던 것도 있어요. 저는 아직 한 학기에 휴학 기한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휴학할 수 있는 최대 학기가 6학기거든요. 그러니까 3년을 휴학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직 2년하고도 6개월밖에 휴학 안 했기 때문에 휴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냐, 내가 중간에 제적도 당하고 재박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조금 더 길어진 느낌이 있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뭔가 졸업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없었고 졸업에 대한 간절한 바람 같은 것도 없었고, 제가 학교를 오래 다닌다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든지 뭔가 조바심이라든지 그런 건 사실 없었거든요. 뭐 누군가는 그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교는 어쨌든 살면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번만 다니잖아요, 대학을 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뭐 2번, 3번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한 번 다니는 대학교를 정말 알차게 다니고 싶었거든요. 제가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해보고 수업도 듣고 싶은 교양 수업, 전공이 조금 밀리더라도 그런 것들 다 해보면서 그렇게 다니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 오래 다닌 거에 대한 전 후회는 없거든요. 아무튼 조금 이해가 샜는데, 그래서 이제 졸업을 앞두니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다 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프랑스 교환학생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준비하면서 교환학생 합격도 하고 정말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기로 했던 프랑스 파리에서 큰 테러가 일어나서 못 가게 됐어요. 부모님이 엄청 반대를 하시기도 하셨고 국제적인 그런 정세가 좋지 않으니까 안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못 갔거든요. 그러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저한테는 좋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긴 했지만 뭔가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었거든요. 교환학생은 어쨌든 대학생의 신분으로만 갈 수 있는 거고, 대학교를 다닐 때 그 시즌에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예 시도도 안 해서 못 해본 거랑 시도를 했다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못하게 된 경우랑 전 좀 다르게 느껴져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교환학생 준비를 한 지는 조금 됐거든요. 이 영상을 찍는 게 12월 말이잖아요. 올해 22년 3월 때부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들어야 되는 과목 이런 거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는 올해 2학기까지가 딱 마지막 학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올해도 교환학생 모집 받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홈페이지에 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마지막에 어쨌든 학교를 떠나기 전에 한번 경험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안 해본 거에 대한 미련이 어쨌든 남아있었으니까. 이 미련을 가지고 그대로 졸업하면은 나중에 엄청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안 해본 거에 대한.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무작정 지원서 써가지고 넣고 면접 보고 뭐 이것저것 절차를 거쳐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핵심 키가 되는 거는 두려움을 깨는 거인 것 같거든요.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두렵잖아요. 낯설고 새로운 환경이 이제 무섭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데, 그 두려움을 내가 깨고 앞으로 나아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여기서 멈출 건지는 제가 선택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뭔가 갈수록 이런 환경이 바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게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런 기반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내가 낯선 환경에 던져졌을 때 전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내가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고 지금 삶이 안정적으로 느껴지면은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편안하고 지금 상태가 너무 좋다라는 의미는 어쨌든 거기에 머무르고 싶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그거는 저의 발전을 조금 막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막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환경을 한번 크게 바꿔보자라는 생각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이거를 막 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학교 부적합할 수도 있고, 뭐 그 학교에서 사정이 생겨서 못 봐줄 수도 있고 모르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상에서 말씀을 딱 드리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그 지난 여름쯤에 올렸던 드로잉 마이 라이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때 마지막에 제가 조금 그냥 뭐 재밌는 거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살짝 얘기를 드린 게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거였어요. 그때는 이제 뭐 그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진행한 모든 절차는 통과를 한 상태였고, 이제 이게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가도 돼 라고 오케이를 받고, 상대교 있잖아요, 쌍방으로 오케이가 돼야지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쪽 학교에서는 뭔가 아직 확정이 난 게 크게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일이 갑자기 일사천리 진행이 돼서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일도 많아지고, 교환학생 준비도 하고, 학교 실습들 마무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연말 갈수록 약속이 많잖아요.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신 차리니까 슝 와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학교를 가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연말 연초를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고요. 들어오는 김에 이제 좀 미리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 이제 택배도 좀 받고 그렇게 하려고, 좀 여유있게 들어가려고 좀 일찍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또 이제 진행이 되는 대로 차차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사실 지금 아직 이렇게 막 정해진 게 엄청 많진 않거든요. 수업 신청도 하고 이제 기숙사 신청도 했는데, 기숙사는 뭐 어떻게 될지 이게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다. 그러니까 되게 길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딱 한 학기만 있다가 갈 거라서 그렇게 길진 않지만, 여러분 아시죠? 6개월이라는 게 진짜 순삭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이면 6월달인데 올 여름이잖아요.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들을 아주 알차게 보내고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에어비앤비 예약을 했거든요. 에어비앤비에서 캔슬을 한 거예요, 예약을. 아프대 문제가 생겼다고. 갑자기 그냥 냅다 캔슬 해버려가지고 진짜 빠르게 숙소 다시 찾아보고 해서 잡은 게 여기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가 뭐 근처에 번화가도 있고 가게들도 많고 집도 깨끗한 것 같고 후기도 괜찮고, 그래서 오히려 좋다. 역시 그런 돌발 상황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결국에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걸 또 한번 믿게 됐습니다. 아무튼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너무 말 많이 했네요, 제가. 근데 생각보다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엄청 사실 특별한 건 아니죠, 교환학생이라는 게. 앞으로 또 열심히 담아보겠습니다. 당분간은 여행하는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 뭐 혹시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보고 싶은 영상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도 만들어보고 댓글도 달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따뜻한 그리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